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기저기 채용 소식이 막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나요? 이제 채용 소식 들리는 기업 중에 한 군데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난 시간에는 차쌤이 또 뭐 우리 카드도 하고 뭐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아예 다른 결로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 금융사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의류 회사 중에 많은 네.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데상트 코리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의류 브랜드 데상트라고 하면 오늘은 좀 디자인 직군 취업자분들을 위한 취업 소식인가요? 이게 사실 디자인 직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이제 패션 쪽 전공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데상트 코리아 하면 떠오르시는 혹시 뭐 이미지나 아이덴티티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뭔가 되게 체계적인 체계적인, 맞아요. 회사. 이게 왜 그러냐면 큰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웨어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체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직군들을 확인해 보면은 네. 우대사항에 이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네. 관련되어 있는 학과도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스포츠웨어를 할 거면은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막 섬유나 아니면 의류 쪽을 공부하신 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역시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준비해 주셨죠? 맞습니다. 좀 어떤 기출 질문들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데상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면접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근데 이제 다만 아무래도 좀 더 딥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딥한 경향의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기출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 직무와 다른 직무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무를 선택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이에요. 뭐 이게 좀 꼬아서 얘기한다면은 혹시 지금 지원하는 직무 네. 말고 다른 직무를 배치해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지원 직무도 좀 어필하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직무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직무 우물 거기만 파잖아요, 드립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제 면접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다른 직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다른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단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럼 그 직무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이랑 내가 경쟁할 수 있나? 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직무들에 대해서 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접에서 답변할 때도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역량 필요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겠죠. 네. 이럴 때 좀 오히려 난 이 직무 아니면 안 하겠다. 오직 이 직무다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일단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운이 좋으면은 사실은 네.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질문의 의도 자체가 사실은 그 결이랑 좀 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확신에 찬 어조나 생각들을 들려주는 거는 좋지만 네.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어디 회사에서 우리 회사 말고 어디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네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하는 친구들, 진짜로 여기만 지원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네. 수 있지만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뻥인 거 다 알죠.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가 그게 하더라도 진짜 믿어주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직무 안에 다른 거 안에 이것만 할 거예요. 이거는 저는 피해라 라고 결론을 드릴게요. 이제 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진짜로 회사에서 다른 직군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나가겠다는 의지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차선책은 이야기를 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회사에는 직군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채용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다양한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뭐 기획 MD나 온라인 MD, 스포츠 마케팅, 소비자 분석까지 지금 11월 6일까지 이제 접수를 네. 받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그럼 그 다양한 곳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직무들을 뽑는 이유, 결국에는 회사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가 네. 사실은 여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MD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기획 MD라든지 이제 온라인 MD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이해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게 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
학습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지 않기 위함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한 지원 동기, 한 직무를 파는 사람들은요, 그 직무를 위한 면접 준비, 면접 답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뭐 MD가 이런 일이라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거의 뭐 학습해서 외워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 지금처럼 다른 직무는 혹시 생각해본 거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정말 온전히, 순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만의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 학습된 거, 준비된 거 말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두 번째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의도는 사실은 진짜 이지망도 염두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는요, 일단은 A라는 직군으로 뽑는다 할지라도 이 네. 친구가 B라는 데에서 더 일을 잘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B 직군에서 괜찮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한다면 A 친구를 다시 뭐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서간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큰 기업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염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직무만 중심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네. 좀 광고 홍보면 광고 홍보, 뭐 의류면 의류, MD면 MD 이렇게 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지망을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직무 자체로만 계속해서 드립답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의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데상트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의류 브랜드를 생각하고 나면요, 네. 직군들이 각각이 하는 일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멀리 보이는 걸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기획 MD라고 치고 영업 MD라고 칠게요. 네. 둘 다 MD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다르죠. 왜냐하면 기획 MD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품을 이번 시즌에 해야겠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게 트렌드다라는 네. 걸 확인해서요. 영업 MD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분석하고 물량 분석해가지고 실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울렛이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실제로 소상공인분들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둘의 공통점은 전혀 없어 보여요. 글로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백화점에다가 물량을 넘길 때 거기서 요청한다고 그냥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 이게 진짜 제일 잘 나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아니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즌 분석을 해봤다라는 스토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물동량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될 거고 네. 매출 분석도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시즌에 뭐가 잘 팔렸고 다음 시즌에는 어떤 게 잘 팔릴 걸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획 MD에서 필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준비 뭐 특정 직무에서에 대한 이야기만 딥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결국 그 뿌리가 같으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는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공통 분모는요, 그냥 단순히 기획 MD다, 아니면 영업 MD다, 아니면 영업이다, 아니면 신발이다, 뭐 의류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 제가 애초에 일 직무를 선택할 때 뭐를 가장 장점으로 뽑으셨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기획 MD에 이제 데상트에 이제 의류 패션 쪽으로 지원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제 가장 큰 장점은요, 스포츠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에다가 발휘하고자 이런 기획 MD, 데상트의 기획 MD로 지원했다라고 하신 분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직무는 할 생각 없어요? 네.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던진 말이 있잖아요. 뭐냐? 나는 스포츠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두 번째 직무가 사실은 이제 엄브로의 신발 MD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그 엄브로의 신발 MD도 결국에는 이제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신발들인데 제가 웨어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신발 쪽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즐겨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가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역량이나 내 스토리텔링을 무엇으로 했는지를 1순위로 잡고 그와 공통분모로 가질 수 있을 만한 다른 직무를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너무 이 직무만 준비하다 보니까 기준은 있는데 다른 직무를 어필하다가 조금 뭘 모르는 게 탄로가 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떡하죠? 이게 그럼?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네. 회사에서 무슨 전략을 취하고 네.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원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채용 공고가 뜨면요. 내가 지원할 직군 직무만 확인해요. 그리고 다른 직군에서는 무슨 친구를 뽑는지, 어떤 지원자를 뽑는지, 뭐가 우대사항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뽑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번 채용에서 내가 지원할 직군 외에 다른 직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기잖아요. 이번 시즌 함께 시작하고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뽑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내 동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직군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고가 떴다라고 한다면 채용 공고 뭐 진짜 밑에 준법 심의필까지 읽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앞서 이제 내가 지원한 직군 외에 다른 직군은 어디를 뽑는지, 그 직군에서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우대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네. 이거와 나의 공통 부분은 없을지, 혹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지는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 놓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부족한 것이 탄로날 게 걱정이 된다 네. 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애초에 A라는 직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B라는 직군의 역량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희망하지만 그쪽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역량을 발휘하고 대상트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A 직군이라 생각을 해서 A 직군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매듭 짓는다고 한다면 네. 그치, 모를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설득하기만 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른 직무를 좀 열심히 준비해서 말을 한다면 덱산트 코리아에서 진짜 그 직무로 좀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제가 A라는 직군을 진짜 가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기획 MD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기획을 해본 적도 없고 관련돼 가지고 일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은 네. 영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영업을 지원해야겠다라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혹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직무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 보내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획 MD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앞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내 역량과의 교집 합점이 있는 거를 1순위로 잡아라. 네. 근데 내가 여태까지 기획 MD를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관련되어서 준비하거나 노력한 내용들이 1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차선책으로 내가 원한다고 기획 MD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1차적으로 면접에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최종 합격을 해서 내가 영업으로 갔다 할지라도 관련되어 있는 역량이라든지 경험들이 아예 없는데 그 부서에서 나를 굳이 데려가다가 쓸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직무나 내용들은 결국에는 내가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어필한다라고 한다면요, 대상코리아에서 그 직무 보내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대기업들도 사실은 뭐 직군 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특정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직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데상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류, 섬유 같은 거 R&D 하는 직군은 석사, 박사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기타 기획 MD에서 그냥 신발 MD, 신발 MD에서 의류 MD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충분히 그 내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런 비슷한 글의 질문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실제 다른 기업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직무 생각해 본 거 없냐, 다른 기업 생각해 본 거 없냐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그 사람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비춰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데상트 코리아 지원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리빙 MD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생활 필수품에 대한 MD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집 합점으로 온라인 MD를 이제 지원을 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리빙 MD 열심히 했던 게 흔적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은 다른 기업 혹시 어디 지원하실 때 있냐, 지원하셨냐,
혹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배치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 나가시겠네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 직군 지원한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여기 말고 B라는 직군이 더 잘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애초에 우리 A 직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다른 기업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꼭 염두를 해두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직무 공부를 그럼 다 해야겠구나. 네. 그게 아니라 일단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1순위 직무는 선택을 해놓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준비를 네. 하셔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막 한눈을 파지 말고 일단 내 직무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다음에 이 직무들, 내가 결국에 이 직무를 위해서 한 노력들, 이 노력들이 다른 직무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예시로 뭐 은행원이라고 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은행원으로서 노력한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고객의 뭔가 분석력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흔히들 그러면은 그냥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디지털로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디지털도 결국에는 고객이 어떤 바를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맞춤형 기획을 통해 가지고 그걸 IT로 실현해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교집합점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분석이라든지 고객 분석, 그 두 가지 토끼가 교집합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 고객 안 하더라도 디지털 직무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내 직무를 선택하고 나면 거기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역량이라든지 요소, 경험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거를 다른 직군에다가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직군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그 다음에 역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데스상트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류의 질문을 하는 건가요, 실제로? 네. 일단은 뭐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직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뽑고 있어서 이렇긴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사무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무행정 안에도 사실은 재경이 있고요, 홍보가 있고 아니면은 뭐 관리가 있고 아니면 마케팅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군을 뽑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애초에 지원할 때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무행정으로 뽑아놓고서는 나중에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가 공기업에서마저도 그러면 이제 사무행정직으로 지원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제 많은 부서가 있는데 혹시 제일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예요? 이 순위는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모든 내용이나 스토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그런 사기업들, 직무가 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직무가 안 떠 있는 기업들은 애초에 그냥 그러면 상관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 은행원, 사무행정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이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직군을 세분화를 채용 이후에 하는 기업들마저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차선책이나 직무를 좀 고려를 해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차선책 직무는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순히 면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을 많이 하는구나. 이 채용을 추가로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혹은 면접이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가 됐던 혹은 채용 이후에 동기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네. 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런 상황 질문 면접에서 좀 꿀팁이 있을까요, 쌤? 이렇게 뭔가 하나 택 네.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제가 항상 대답과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스킬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거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A라는 직군을 원합니다 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럼 B 직군은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B 직군도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지가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A 직군에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기 때문에 A직군을 지원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더 이상 B직군에 대한 질문을 안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 네. 그거를 스킬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사실 내심 B직군을 더 원했더라면은 더 어필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까요? 그랬으면은 애초에 B직군으로 지원하지 그랬어 라는 질문이나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좀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거는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